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복명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은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 천안천 자전거 도로와 어린이집 지도 점검 관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 사업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와 관련하여 현황 및 선정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소 선정은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0조 제3항 및 천안시 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규칙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대행업체는 10개 업체로서 허가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2년간이며 2017년 12월 업체 선정 공고 시 재공고까지 하였으나 제출 서류 미비로 최종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 현황 및 선정 방식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네. 그럼 최근 선정된 대업소는 10개라고 하셨는데 그 10개 업소 적정한가요? 급수공사 대행업체 개소수는 여건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적정 대행업소가 몇 개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현재 10개 대행업체로 급수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급수 신청 대비 납부되는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 개소수는 대행업체 선정 시점에서 결정 운영할 계획인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5, 6개 정도 업체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도시 인구 6만 명의 한개소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물 사업소 소장님은 여건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신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체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0조에 도시 인구 6만 명의 한개소씩 규정되어 있으나 해마다 급수공사 신청 건수로 늘어나고 있으나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급수공사 납부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행업체에서도 인건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할 경우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정한 수의 대행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 현재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체 선정 시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을 해서 적정업체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신가도 같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공 능력 및 장비 보유 등 적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요. 저희들이 또한 급수과에서는 2017년 3분기부터 안전한 현장 운영과 양질의 급수공사 추진을 위해서 분기별 1회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들에게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업체 선정을 해주시고 지속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천안시 규모에서는 PPT 자료와 같이 5천 이상 2만 미만인 병천 정수장에서는 2명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2만 이상 5만 미만인 용수 정수장에서는 4명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34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배치 별표 2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국동과 병천 정수장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총원 6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천안시 맑은무 사업소에서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법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예, 맞습니다. 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그 수도법 시행령 34조에 이거 용국 정수장에 4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천 정수장에 2명으로 6명이 그 법적 배치 기준입니다. 그 현재 우리 시는 3명의 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를 그동안 했습니다만은 응시 직렬 및 그 보수 등이 낮아서 응시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 직렬을 현재 그 공모직 나급에서 임기자 공무원 또는 그 다른 직렬로 변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법정 필수 인원 6명이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에 대한 법적 배치 기준인 6명임에도 불구하고 50%인 3명만이 근무하고 있다면 인력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업무 부담이 그만큼 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비자격자가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전문성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 부족 문제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 2013년도 그 수도법 개정 이후 우리 시는 그 법적 기준 인원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5명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최대 확보 인원이었습니다만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1명씩 이렇게 본인들이 그만을 주는 바람에 이렇게 결혼이 되게 됐습니다. 소장님, 그럼 정원 확보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까지는 충족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한 4번 정도 충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도 그 채용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그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응시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까? PPT 자료를 보시면 수도법 21조 수도시설 관리, 제23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우리 시는 현재 6명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수도법에서는 그 정수시설 규모를 고려해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그 배치해야 하며 미행 시 수도사업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법정 인원을 채우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그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그 수도사업 인가 취소에 대한 의미를 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수도법상 해당 인력 위약부에 대한 처분은 그 해당 지자체 수도사업 인가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제 환경부로부터 해당 인력 위약부에 대한 그 수도사업 인가 취소를 받은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직렬의 그 변경이라든지 채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타 지자체에서는 법적 배치 인원이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천안시도 법적 배치에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천안시 급수 즉 수돗물 사용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장님, 지금 천안시 맑은 사업소는 불법적인 수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저희들이 여기 시에서 좀 더 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안시 구본영 시장님은 이러한 천안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소장님, 보고는 하셨습니까?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맑은 사업소의 인원 부족과 적정 운영 직렬 배치의 문제점에 대해 본 위원은 행정부에게 큰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소장님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천안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조드리며 이러한 불법적 행정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훈위원은 생각되며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필수 인력 확보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기에 법정 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청 후 고지서 납부가 현금으로만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급수 신청에 따른 고지서 납부는 현금 계좌에 이체하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세외 수입이 아닌 특별하게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되어 있어서 카드 수납이 불가하나 수납은행인 하나은행과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요즘 카드 결제로 편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답변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천안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 천안천 내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를 아산시계부터 맑은 사업소 부근 원성천 합류 지점까지 1차 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공사 종점부터 천안 종합터미널 뒤 대림아파트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2차 사업이 금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량 부분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약 50cm가 이격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보안 및 조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구간은 1차 구간으로서 천안 하수철장에서부터 원성동 합류지역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 구간 중에 교량과 교량 사이가 한 30cm에서 50cm 이상 이격으로 인해서 야간 착지 현상 등으로 한두 건의 경상 사고 민원이 있어서 15개 교량에 대해서 즉시 보안 조치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PT 사진과 같이 현재에도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난간이 없는 교량에 대한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속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수 흐름과 같이 종 방향으로 설치된 교량의 난간이 없는 교량은 현재 15개소이고요. 통행인의 사고 발생 우려 및 홍수 시 유수 흐름의 저촉을 감안해서 금년 중에 보완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설치 예정인 13개소 교량도 홍수 시 감안해서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본 자료는 2019년 5월 행안부 우수 사례 32건을 뽑아 신고 마일리지 표창 등 인센티브라는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하천 산책로의 난간 설치의 개선 전, 개선 후 사진입니다. 경남 김해시 거주하는 양모 씨는 같은 달 자전거를 타고 해반천 산책로를 지나다 다리에 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양 씨의 안전신문고 신고를 받은 김해시청은 500만 원을 투입해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사고가 난 뒤에 조치하려는 것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천안시가 민원에 대해 가벼이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불평과 사고의 위험은 우리 시민의 것입니다.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자료는 천안천 용국동 신방동 구간의 사진입니다. 환경 정비가 덜 되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셨듯이 꽃들이 자라고 있어요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꽃들이 없고 네, 흙만 좀 있습니다. 또 다음 자료는 2019년 5월 천안신문 자료이며 천안시 원성 2동은 산책로에서 유채꽃 길걷기 및 영화 상영을 하여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원성점 광성자 부근부터 고추점까지는 하천 양안으로 하천 정비가 잘 되었고 유채가 만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용국동, 신방동 구간은 단순히 길 정비만 하는 것으로 모든 정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성천은 현재 산책로 겸 그 자전거 도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 자생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유채꽃 등 도시 환경 정비 공간이 여유가 있으나 천안천은 용국동에서 신방동 구간은 작년에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를 동시에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감으로써 작년에 꽃도 많이 심었습니다만 많이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해당 동과 자생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울리는 꽃이 쉽게 돼서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 정비 구간 계획 잘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자전거 주차장과 운동시설 배치가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의 위치 배치에 따른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전거 길인지 보행자 길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자전거를 피해 왔다 갔다 하며 자전거 이용자들도 보행자들을 피하기 위해 불안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은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더욱이 편의시설의 위치나 배치가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 일부 구간 그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이제 동시에 운영됨으로써 일정 구간 통행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 운동시설은 자전거 도로 하기 이전에 산책로 할 때 그때 설치해 놓은 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또 개설함으로써 일부 중복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전시설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다음 그림과 같이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운동시설은 인도 좌측으로 배열하여 이동의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제 정비해서 하여튼 위험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천안천 용국동 신방동 구간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이 야간 이용 시 어두워서 여간 시간 활용에 위험을 느낍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부 구간 그 어두운 조명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5월 달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지금 현재 30개소의 LED를 교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LED를 정비를 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천안천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 3차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천 자전거도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 점검 관련 시정 질문은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본위원회 어린이집 관리 방향에 대해 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 공개는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비리 등 부정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졌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228명의 보육교사로부터 설문조사된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 사례가 고발되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보육교사의 72%인 164명의 어린이집의 식자재 구매 등 급식 비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교구 구매 관련 비리는 60.4%, 허위 인건비 수급은 53.3%가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영세한 시설과 교육 전문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비리가 발생되기 쉽지만 문제점들이 표면적으로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만여 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우려에 따라 본위원은 작년 10월 천안시로부터 천안 지역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적발비,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급식 등 위생상태 불량이 안전위반 등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18.9%에 이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따른 위반 등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었고 본위원은 당시 천안시 어린이집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지도 점검 및 개선에 대한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집에서 비리가 막연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급식뿐만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와 어린이집 상호 노력으로 개선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근본 회기에 천안시로부터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개선 대책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본위원은 큰 실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출받은 답변서는 정말 형식적이고 핑계 일색의 내용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정책 방향이나 근거, 추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순히 점검하고 있고 노력했으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위원회 자료 및 답변서 제출 요구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의 행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 이러한 내용도 없는 답변서는 그동안 얼마나 천안시 위의 의정활동에 대해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천안시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고 개선의 의지도 없다고 본위원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도 점검을 위한 인력 운영 및 단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있겠지만 제출된 자료를 통해 가름한 건데 천안시는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발생을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개선 정책이나 방안 없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그동안 큰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와 같이 일부 어린이집 비리 문제도 더욱
교활해지고 더 깊숙이 숨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몫일 겁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일부 비리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동안 원인을 확실히 살펴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실천적인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용역과제 심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매년 각종 용역과제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85건 298억 8,800만 원, 지난해에도 44건 116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11건 14억 2,600만 원을 용역 과제로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천안시는 무분별한 용역 과제 수행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천안시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2018년 4월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주간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인 프리즘과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과제의 활용 현황도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발주한 용역 가운데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매우 적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인 프리즘에도 공개해야 하지만 프리즘에 공개된 천안시 용역 결과는 더욱 드뭅니다. 반쪽 공개에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 적기는 용역 결과 활용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프리즘이나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천안시가 비공개 대상을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해 시민들이 필요하고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학술 용역을 비롯한 각종 용역 과제는 시민들 혈세가 투입된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또한 정부의 선제적인 공개는 투명 행정 실현도 촉진합니다. 천안시도 빅데이터 시대 공공정보의 공유 추세에 발맞춰 각종 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며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시정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